이게 진짜인가요? 믿기 힘든, 말 그대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2살 난독증 소년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순간, 마을 전체가 멈췄습니다. 북극해 근처의 한 고산 마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사건. 그것도 한국어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영하 20도의 외딴 눈밭 뒤, 전 세계와 단절되었던 한 마을이 한국어 수업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왜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한글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한글이 사람의 삶을,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한 아이의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글자 하나 몰랐던 소년이 왜 갑자기 교실 한가운데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정말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수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작은 마을의 기적입니다. 바로 지금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한겨울 북극해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 관련 칼럼을 쓰는 작가입니다. 주로 국내외 교육 정책과 언어학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달, 익명의 메일 한 통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이를 바꿨어요. 사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일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트롬달렌이라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이 없던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트롬달렌, 한국어?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단순한 우연은 아닐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메일에 적힌 연락처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르웨이 북부의 한 교사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죠. 그녀는 자신을 안내라고 소개했습니다. 20년째 트롬달렌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학교에 도입된 한국어 수업에 대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트롬달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로 존재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트롬세 근처에 있는 고산 마을. 겨울이면 해가 거의 뜨지 않고 인구는 수백 명 수준.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곳이었어요. 그런 마을에서 아이들이 독일어나 프랑스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내 선생님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의사, 올라 박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학구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작년 한국을 의료 봉사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가지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한글의 과학성과 논리성. 둘째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와 공동체적인 치유 방식이었어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아주 정돈된 언어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외국어보다 규칙이 단순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문자는 이제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입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학교 측에 한국어 수업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다고 해요. 교장도, 학부모도, 심지어 학생들도요. 왜 하필 한국어죠? 우리는 북유럽인데요. 아이들이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하지만 올라 박사의 설명은 집요하고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이 마을 아이들은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외국어 수업이 너무 이론적이고
흥미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표현력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교장이 실험적으로 4주짜리 한국어 수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단, 정식 교과가 아니라 선택 활동 형태로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진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안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믿을 수 없어서 직접 그곳을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물론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무려 14시간을 비행하고 또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눈보라를 뚫고 트롬달렌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산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차 창밖으로 펼쳐진 설원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멀고 너무나 낯선 곳.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를 정성스럽게 받아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언어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교실 안엔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12살의 에이나르. 그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중심 인물이었어요. 트롬달렌 초등학교의 한국어 교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흰 벽, 나무 책상, 창밖으로는 끝없는 설원. 북유럽 특유의 간결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천천히 그러나 집중해서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칠판에는 큰 글씨로 자음과 모음이 쓰여 있었고 아이들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그날 수업을 맡은 이는 올라 박사였습니다. 그는 정식 교사도 아니고 한국어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봉사 경험과 직접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소리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 글자들은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눈으로 그림처럼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몇 번 반복하고 나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나 한 아이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리듬에 적응하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에이나르였습니다. 에이나르는 이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대부분의 시간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학교 기록에는 읽기와 쓰기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고 의사들은 그에게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2주쯤 되었을 무렵 에이나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가예요?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내 선생님은 물론 옆에 앉은 아이들까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안내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요, 저렇게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에이나르가 수업 중에 그렇게 적극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글이 단지 외국어일 뿐인 이 글자가 왜 에이나르의 내면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올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이나르는 알파벳보다 형태 중심의 글자 체계에 훨씬 반응을 잘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구조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고 규칙적이라 기존의 언어 체계보다 훨씬 접근이 쉬운 거죠. 그 후
에이나르는 정말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한국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쓰여진 글자를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고 집에서도 연습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 그는 첫 문장을 써냈습니다. 저는 에이나르예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종이는 그 어떤 수상장보다 값져 보였습니다. 교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안내 선생님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흥미로 시작했던 한국어 수업이 어느덧 자존감과 표현력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아이들은 한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어요.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법을 글로 배울 수 있어요. 어른한테는 고마워요. 친구한테는 고마워라고 말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수업 외 시간에도 한국 드라마나 K-팝 자막을 보며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교실 벽에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은 포스터를 붙였고,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친구야, 같이 놀자라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이나르가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그 소년이 교실에서 가장 많은 고맙습니다를 말하는 아이로 바뀌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커질수록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노르웨이어와 영어면 충분한데 굳이 이 낯선 언어를 왜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전통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날 교육청에서 트롬달렌 학교를 시찰하겠다는 공식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존속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죠.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롬달렌 학교의 교육청 공무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퍼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시찰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어 수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거요. 안내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이 수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 차라리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가르치자. 그것도 북유럽 아이들에게는 더 유용하다고요. 저도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성만 따지자면 한국어는 북유럽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쓸 일이 드문 언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교실에서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실용성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기에 그들이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교육청 시찰 당일, 4명의 공무원이 교실에 들어왔고 아이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올라 박사는 천천히 칠판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을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은 낯설지만 반가운 표정으로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이나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발표해도 돼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에이나르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자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올라 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에이나르는 칠판 앞으로 나와 조그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는 에이나르예요.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공무원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에이나르는 그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듯한 눈빛으로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부모님이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차를 앞두고 특별히 초청받은 상태였고 아들의 입에서 직접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에이나르는 원래 감정 표현이 거의 없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표현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말로 바꿔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는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고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어 수업이 아니군요. 시찰이 끝난 후 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한국어 수업을 파일럿 모델로 유지하되 향후 확대 여부는 아이들의 반응과 학부모 의견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보고 들으며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회의에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통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녁 식사 때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하나에 가족이 웃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교육 아닙니까? 그날 이후 트롬달렌의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공감과 소통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감정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잊고 있던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가 단지 이곳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한글이라는 언어가, 문화라는 문이 이 외딴 고산 마을의 아이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트롬달렌을 떠나던 그날 아침, 저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이들은 붉은 볼을 하고 교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에이나르가 부모 앞에서 한글로 쓴 편지를 읽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조용한 마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꾼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 박사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언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의 온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말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말이 관계를 만들고 사회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에이나르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신문을 넘어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도 트롬달렌 학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수업 커리큘럼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어는 더 이상 단지 멀고 이질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고, 가족 간의 대화를 회복시키는 달이었으며, 문화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 벽에 붙은 한 포스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인사해요. 우리는 마음을 말해요. 트롬달렌의 겨울은 여전히 깁니다. 해가 뜨는 시간보다 어둠이 더 오래 머무르고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상기를 스쳐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따뜻했고 교실 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글이라는 문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깊이 남았을까? 그건 아마도 언어라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라는 걸 이곳에서 다시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문자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누구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연습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에이나르가 쓴 그 첫 문장처럼요. 저는 에이나르예요. 이제 그는 세상 앞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하나의 낯선 글자에서 출발했지만 그 글자는 그에게 언어를, 표현을, 그리고 관계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고 따뜻한 하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 말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말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한국어는 이 세상에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고산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언어의 기적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